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시수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동시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 슬랙을 빠르게 없애고 근육 한두 개를 가지고 그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요. 예, 그래서 복잡하고 지능적인 그런 우리 몸 긴장도를 가지고 긴장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체 긴장 통합체라는 거죠. 우리 몸이 바이오 텐세그레시티. 우리 몸이라고, 이 텐세그레시티라고 하는 거는 구조를 설명하거나 건축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텐세그레시티, 긴장을 시켜줄 수 있는 연부 조직인데, 그게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서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런 긴장, 그런 텐세그레시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몸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자세를 취할 수 있거든요. 텐세그레시티, 이 긴장 통합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밑에 돌이 두 개가 받치고 위에 돌을 이렇게 올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고인돌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 돌도 되게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게 중력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양을 가지고 우주로 딱 나가면, 중력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 이 돌들은 각자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한 채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 부분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아닌 팝업식 텐트와 같은 방식인 거죠. 원터치 방식. 던지면 텐트가 쫙 펴지죠. 예. 제가 입체적인 건 아니지만 요러한 모양을 가진, 내부의 힘을 가진 구조를 팝업식 텐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짝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펴지죠. 예.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긴장감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스포츠에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힘, 특히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도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양을 우주로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유지가 됩니다. 왜? 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긴장 통합체를 이러한 긴장 통합체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이 긴장 통합체는 사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내적인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 통합체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 효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미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힘이 왔을 때 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네 가지가 긴장 통합체의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긴장 통합체는 니콜라이 번스테인이라고 하는 예전에 구소련이죠. 지금의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말했듯이 기술이 숙련된 상태일 때는 움직임에 어떤 시너지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육, 뼈, 인대 이런 것들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발생한다라는 거죠. 야구 선수를 예를 들게 되면, 야구 선수가 어깨가 조금 빠르게 나오면 팔꿈치는 빠르게 나온 어깨를 보상하기 위해서 팔꿈치는 천천히 펴진다라든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 동작을 완수해낼 수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 이 번스타인이 실험한 거 있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장장이의 이 망치하는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대장장이 숙련된 대장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망치로, 쇠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려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장비가 1960년대는 장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에다가 불빛을 이게 빛을 이렇게 등 같은 거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해놓고 빠르게 움직이면 그 빛이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리는데 팔꿈치, 어깨, 손목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10번을 때리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에서 말하는 다른 방식. 축구의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정확하게 차지 않고 공이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동작이 몸이 약간 기울어진 상황. 앞으로 기울어진 상황. 뒤로 기울어진 상황. 외부에 어떤 저항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지 않은 그런 포지션과 위치에 있어도 똑같이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중에 정말 능력 있는 운동선수들은 어떤 상황이 돼서도 그 임무를 다 수행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있겠죠. 스윙에서 백스윙에서 돌아올 때 골반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아니면 좀 골반의 움직임이 느리게 왔다라고 한다면 몸통이 좀 빨리 오든지 팔이 조금 빨리 움직여서 원하는 공을 정확한 임팩트를 맞춰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긴장 통합체, 이런 긴장 통합체에 의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항상 한 곳에서의 어떤 저항은 다른 곳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라는 그런 방식 때문에 이런 긴장 통합체를 가지고 스포츠에 적용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긴장 상태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 통합체는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작용이 되었을 때 극도로 민감해요, 얘가. 그 근육 슬랙에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의 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이게 긴장 통합체 이 자체는 자기 조직화 시스템이거든요. 뭔가 위에서 뇌에서 기억하고 있었던 걸 명령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외부 자극이 바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조직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체 긴장 통합체의 중요한 측면은 자기 조직화예요. 자기 조직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절대 명령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뇌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부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외부에서 오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되면 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고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슬랙을 제거하고 빠르게 머슬 슬랙을 제거하고 신체 내부를 이런 텐세그레시티, 그렇죠. 생체 긴장 통합체와 같은 구조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 근육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근막이라고 하는 연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훈련은 사실 보면 다른 훈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근막, 텐세그레시티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게 훈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생체 긴장 통합체의 원리를 몸에 심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방면으로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훈련 방식은 뼈에 붙어있는 머슬에 대한 트레이닝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근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케이블과 같은 그런 당겨주는 그 근막에 대한 트레이닝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나 뭐 벤치프레스 3대 운동이라고 해서 데드리프트도 있고 그런 운동 위주로 많이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근막에 대한 부분을 띄워놓고 훈련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운동 외에 TRX와 같은 곳에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벤치프레스 시에 좌우에 고무줄에 뭐 한 1-2kg 정도의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아주고 그 변동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래주머니가 그 밴드에서 움직일 때마다 어떤 방면으로 움직일 수 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 몸은 거기에 그 움직이는 그 면에 대응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잡으면서 힘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내 몸에 많이 넣어주는 거죠. 스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쿼트에도 그 바벨이라든지 바벨뿐만 아니라 뭐 캐틀벨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덤벨을 가지고도 스쿼트를 할 수 있고요. 뭐 런지와 같은 뭐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양다리 운동이 아닌 한쪽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을 충분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몸의 긴장 통합체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가속과 감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엑셀레이션하게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뭐 300km 정도의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300km에 해당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감속할 수 있는 브레이크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300km를 낼 수 있는데 브레이크의 성향은 200km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는 300km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 사고라고 하는 거에 당면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에서 힘은 좋지만 감속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는 감속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와 같은 곳에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 가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박스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처음과 같은 스타팅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을 했을 때 감속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랍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랜딩 운동이죠. 이 랜딩 운동이 우리가 감속 운동에 해당하는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랜딩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줍니다. 이 랜딩 사실 이게 속도를 내는 그런 엑셀레이션하는 운동보다는 오히려 감속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상이 많이 와요. 사실 속도를 줄인다라든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르게 줄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제가 방향을 전환하고 힘을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줄이는 것 또한 민첩성과 순발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의 압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를 백스윙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천천히 가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 슬랙을 없애고 생체 긴장 통합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요. 조금 빠르게 가게 되면 빠르게 가서 백스윙에서 트랜지션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 전에 빠르게 멈춰주는 거죠. 빠르게 가서 빠르게 멈춰주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그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그 긴장감에 의해서 우리 몸은 살짝 늘어나겠죠. 그렇죠.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멈추고자 하지만 내 몸에 있는 연부 조직은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에너지를 싣고 다시 돌아올 때 저는 이제 백스윙이 아닌 다운스윙, 임팩트를 위한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긴장 통합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백스윙 가고 골반은 돌았는데 상체는 아직도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동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순간적으로 함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낭창낭창 거린다는 거죠, 몸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리고 어떤 긴장감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나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시간의 압박을 두고 빠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생체 긴장 통합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긴장 통합체, 생체 긴장 통합체를 가지고 동시 수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훈련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그동안의 훈련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